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부자들이 기다리는 이때 사야 가장 쉽게 2배 수익 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최근 원전 관련 뉴스 이슈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및 원전 관련 종목의 주가 전망을 설명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본격적인 영상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 원전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악재가 없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상승해야 주가가 상승합니다. 두산 다른 주식들은 몰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7조에서 8조 가량 되는 기업입니다. 이게 외국 시장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장이 떨어지면요 어쩔 수 없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이 상승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시장 상승 타이밍이 찍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첫 번째 악재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근데 최근에 악재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어떤 악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최근에 폭격에 대한 이슈나 훼손에 대한 이슈가 터지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자포리자 원전이죠. 자포리자 원전이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다양한 위험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을 지금 당장 공략할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드렸습니다. 왜? 큰 위기가 있으니까요. 보시다시피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큰 사건들이 터졌던 이슈입니다. 이제 1979년도 아일랜드에 있었던 이슈, 1986년도 체르노빌에 있었던 이슈, 이것도 우크라이나죠. 그리고 2011년도 후쿠시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한건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단기간 동안 추가된 용량이 줄어들 뿐더러 두 번째 체르노빌 사건이 터지자마자 크게 터지자마자 폐쇄되는 원자력 발전 관련된 원자력 발전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용량이 극히 적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건들 원자력 방사능 방출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크게 터져버리게 되면은 그만 큰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생산, 추가적인 기기를 짓는 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까지는 완벽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에선 차선책 그래도 위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커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완벽하게 단점이 없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제가 터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크림대교 폭발, 우크라이나 푸틴 생일 축하, 기명우프 발행도라는 내용인데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핵심 교통로인 해상 교량이 8일 현재 시간 트럭 폭발로 일부가 파괴되고 지금 이제 고전 중인 러시아군의 군수 지원에 차질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기념풀은 반행하겠다며 기뻐했고 러시아는 테러 경계령을 강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우크라이나 지역이 화면에 보이시면 오른쪽이 러시아, 왼쪽이 유럽 쪽이죠. 중간에 있는 지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바로 남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달려있는 반도가 보이는데요. 해당 반도 같은 경우 쭉 확대보면 여기 지역이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이 크림반도에서 오른쪽 러시아의 땅덩어리와 이어주는 바로 이 지역이 크림 브릿지라고 해서 크림 대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을 통해서 유일하게 제대로 지금 현재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육로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교가 무너지게 되면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군수물자를 제대로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 이 지역에 의미가 있느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접점 지역인데요. 보이다시피 가장 강력하게 퍼져나온 게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에서 그리고 오른쪽 대륙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공격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강력하게 이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림반도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크림반도 지역에 군수물자가 조달되지 않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돌아가는 군수물자 지역을 이 내륙 구간에 미사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염두에 두면서 군수물자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방 먹은 러시아가
드디어 제대로 된 큰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 우주군 1인자 투입, 푸틴 총사령관 첫 공개라는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8일 우크라이나에 싸우는 러시아군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을 전격 임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지금 현재 해당 임무를 총사령관 대장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 누리집을 보면 지금 현재 2017년부터 러시아 우주항공군 지휘에 왔다. 그는 그전엔 지금 현재 체첸 주둔군 지휘관 지금 현재 그 이외에 시리아 파견부대 사령관 등을 역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둔군이 발음이 안 되네요. 그죠? 예. 그 이에 공적을 이어받아서 메달을 받은 바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러시아는 5개 지역군 중 2개 지역군의 사령관을 교체했다. 러시아가 고위 지휘관을 잇따라 교체하거나 새로 임명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의 후퇴가 이어지는 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전열을 가다듬는 의도로 해석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본격적인 반격에 이어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실제 그것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림대교 철도 통행 재개됐다는 내용이죠. 철도까지는 망가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처음에 기사는 망가졌다 맞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부 붕괴가 됐는데 철도 자체가 큰 문제가 있진 않아서 계속해서 재개가 됐다라고 해요. 다만 추가적인 폭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계를 하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보복성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자포리자 원경 폭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자포리자 폭격으로 1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폭발 사고로 인해서 한때 운항이 중단했던 크림대교의 철도가 통행이 재개됐고 그에 이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복성으로 추가적인 자포리자의 미사일 공격이 떨어졌다라는 내용 보이시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의 자포리자 주거지 공격으로 12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포리자 폭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요. 그죠? 여기 보시면 20여 채 아파트와 50개의 동을 파손했다라는 내용,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 가장 큰 문제죠. 우크라이나 원전의 또 폭격, 비상 발전 가동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원전에도 영향을 끼친 거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또다시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8일, 10월 8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달 아니에요. 최근입니다. 10월 8일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폭격이 가해져 현재 비상 발전에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운영사에는 지금 현재 이날 오전 러시아 폭격으로 원전의 외부 전원과 연결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뒤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젤 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됐다며 약 열흘간 비상 발전할 수 있는 연료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상 전력도 돌아가지 않게 되면은 방사능 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죠. 게다가 자꾸 똑같이 자포리자 원전 지역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게 되면서 잘못해서는 이 미사일이 까딱 잘못해서는 미사일이 원자력 발전소로 직접 터져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터질 수 있겠죠. 역시나 원전 관련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절대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현재에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에서도 추가적인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미사일 폭격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 미사일들 공격들이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역시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딱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크림반도 그리고 위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딱 어떤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딱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군사적 지금 현재 혼란이 가중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 현재 자포리자 원전이 현재 있기 때문에 6기가 쭈라락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 타이밍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좋은 종목 모아가는 거 절대 몰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나기가 온다라고 하면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비중 적어도 50% 이상 절반 이상은 팔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추가 매수는 지금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안 됩니다. 물가 안정까지 갈 길 멀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를 올린 이유가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임금 상승이 계속되고요. 그 이에 원유, 유가 제대로 크게 잡히지 않고요.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도 감산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지금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은 것을 현재 시장에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드디어 잡히지 않는 물가 상황 그리고 그 전쟁이 이어지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함께 지금 자포리자 원전이 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절대 지금은 건드려선 안 된다라고 설명드려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만 지금 당장 사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께 보다 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당장 사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 왜? 왜 도대체 뭐 때문이냐?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 너가 방금 전까지 위험하다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요. 저 잘 보세요. 지금 전쟁이요 심화되고 있죠. 전쟁이 심해지고 있고요.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러시아 핵 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전쟁은요. 항상 전쟁이 끝나는 시기를 기억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는 시기는요. 조금씩 전쟁이 진행되다가 조금씩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심화됐을 때가 있고요.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언제 전쟁이 끝나죠? 전쟁이 소강 상태, 조금 평화의 분위기가 나오고 미사일이 좀 덜 날아오는 때 갑자기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독보적으로 누군가가 졌을 때, 승기가 확실하게 갈렸 그 한쪽에 승리의 여신이 한쪽에 손을 거의 들어줬을 때, 전쟁이 완벽하게 심화됐을 때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 한번 터진 다음에 슬슬 전쟁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크림대교의 공격을 이어진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유럽의 지금 이제 승기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의 패배가 굳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바로 원전 관련 종목들을 과감하게 베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사진 않되 항상 긴장을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가져가요? 2024년도까지. 2024년도까지 계속 가져가세요. 왜? 왜일까요? 왜? 전쟁이 실제 끝나게 되면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거고요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금리 인상을 무리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증시도 올라갈 겁니다. 자, 증시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서도 심지어는 악재가 끝나고 2024년에는 해외 원전 수출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원전 수출을 따내는 시기, 결론이 나오는 시기가 2024년도이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우리는 쭉 들고 가셔야 된다. 저는 뭐 2024년도에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고요. 본격적인 파동은 2023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피크를 찍는 가장 고점자는 2024년도에 찍을 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점 자리에서 잘 잡아놔야 정말 큰 수익, 좋은 수익이 나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전쟁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을 쓸어 담아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저는 좀 마냥 기다린 게 지루하다. 난 누가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원전 관련 종목이 언제 사일지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들은 100% 무료로 전부 다 싹 다 진행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다 길시면 다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요 해당 화면에서 급등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급등주 포착 자료입니다. 급등추천주는 제가 주식시장이 작년 7월달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도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0% 이상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당일 상한가 분석은 시황입니다. 이게 시황입니다. 무료 시황인데요. 무료 시황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의 해외 증시는 어떻게 됐고 주요 뉴스는 무엇이며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우리가 시장 방향성을 바라봐야 되고 전일장 상승 테마는 무엇이고 오늘 이 주요 뉴스와 내용, 주요 뉴스 제 의견, 주요 뉴스 제 의견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침 시장 뉴스 보는 거예요. 중요 뉴스 뽑아서 보는 거거든요. 주식시장 관련된 것들. 근데 이건 정말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 시간 투자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직장인분들 보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언제 주식시장이 상승 반등 타이밍을 가져갈 것이며 우리는 어느 타이밍에 주식을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를 제가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지금 시황글과 추천 종목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은 타이밍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외에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테마주 정리 자료죠. 다양한 테마주 종목들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쭉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쭉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싹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괜찮다라는 설명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원전 관련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일단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원전 관련 종목들은요. 정말 대박을 칠 겁니다. 대한민국만큼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독보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의 힘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도 중동 지역이든 유럽 지역이든 굉장히 중요한 곳에 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상태에서 빠르게 지을 수 있을 만한 가장 싸고 빠르게 지을 수 있을 만한 국가 몇 없죠.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을 선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건설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엮이는 기업 누구죠?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그죠? 건설사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중동 지역 보시면 상징성 있는 전부 다 모든 뭐 지금 현재 건설을 한국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설들 가장 높은 건설들을 지을 때 누굴 쓰죠? 한국 기업들을 쓴단 말이죠. 그죠? 이 건설 부분, 안정도 부분에 있어서도 원자력 발전소, 이 발전소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이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러분들께서 원자력 발전 관련된 기업들은 2024년도에 정말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매수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악재가 있어서 그렇지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눌림목 지표를 기준해서 봐도 지금 과하게 매도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과매도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이 과매도가 나올 때마다 이 지표가 나오거든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눌림목 지표입니다. 이 눌림목 지표 설정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내용하고 댓글 확인하시면 영상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기술적 자리로만 봐도 눌림목 구간인데 이 상태에서 악재만 해소돼도 완벽하게 급등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반드시 지금 현재 시점 잘 주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전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 꼭 잘 매수 들어가셔서 좋은 수익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정보 자료를 100% 무료로 계속 드린다는 설명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왜 무료로 주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나중에 종목 추천주 세력하고 결탁해서 물량 떠넘기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종목 무료로 준다라고 해서 지금 시황 무료로 주고 뭐 이런 이것저것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유료화하는 거 아니냐? 돈 받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 무료로 주는 척 하다가 그런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요. 그러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저는 주식 투자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저는 세력한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게 물량 떠넘기기 뭐 이런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이미 고정 수익 충분합니다.
제가 먹고 자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정 수입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VIP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고정 수입을 만들어 놨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정 수입이 들어옵니다. 전 그래서 저는 매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가면서 멘탈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자료가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추천 종목들 보시면 뭐 이번 주에 뭐 추천 안 한 날도 있죠. 추천 안 한 날을 제외하고 최근에 뭐 종목들만 보셔도 분명히 100% 확률은 아닙니다만은 유신 추천 이후로 여러분 몇 퍼센트 갔죠? 10% 넘게 갔죠. 그리고 그 전에 추천드렸던 한미글로벌 몇 퍼센트 갔죠? 30% 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추천들을 보시면 80% 확률로 급등하는데요. 작게는 3%에서 많게는 50%까지도 급등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막 무료로 드리니까 막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리고 뭐 시황글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여러분들께 해외 시장에 대해서 예측해드리고 시황도 여러분께 상승과 하락 타이밍 정확히 예측해드리면서 시장의 급락 직전에도 제가 타이밍을 명확하게 짚어드렸단 말이에요. 현금 비중 올리라 추가 급락 나온다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이런 하락 타이밍에 피해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막 나눠주지?' 라는 걱정이 되시나 봐요. 뭐 저도 사실 세상에 요즘엔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요. 맞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다 준다고 하면 걱정하셔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는 어플 추천주하고 그리고 시황글들 그 이외에 다양한 자료들이 고퀄리티로 계속해서 무료로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제가 스스로 공부해야 될 것을 그냥 올려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매일 시황 여러분들 이건 투자자라면 반드시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뿐입니다. 저는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꾸준히 보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성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한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를 골라낸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행동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전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저의 부족한 이 성실함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림으로써 약속해 드림으로써 저도 어쩔 수 없이 시황글을 쓰고 어쩔 수 없이 추천 종목들을 계속 내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도 여러분께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천 종목들을 올려 드리면서 저도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추천 종목과 시황글을 올려 드리고 있다. 그 이외에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윈하고 저도 윈할 수 있는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걱정 마시고 100% 무료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은 무료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료 회원가입도 성함,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닉네임 쓰시고 안 쓰시는 이메일 주소 하나랑 그리고 비밀번호 이게 거의 최소한 정보더라고요. 정말 최소한으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에게 꾸준한 추천 종목 시황 보시면서 적어도 80% 확률이 난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80% 승률이라도 꼭 챙겨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다운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지금 원전 관련 종목 매수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이 딴 데 돈 쓰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매수 타이밍은 제가 곧 여러분들께 아마 10월 달 안에 올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을 말씀드릴 테니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서 다른 단타로 조금씩 놀고 계시다가 본격적인 매수는 제가 원전 관련 종목 찍으라고 할 때 매수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저는 신도 아닙니다. 저는 천재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주식시장을 관찰하고 우리가 분석하면 높은 확률은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증명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